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이에요. 드디어 제가 피춘생이 아니라 약대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서 아직 제가 약대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저에 대한 기본 정보들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적대, GPA, 토익 성적, 피트 성적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피트 공부를 할 때 각 과목별 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전남대학교 화학과에서 2학년까지 수료를 마쳤고 정량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량대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를 많이 보지 않고 피트 점수를 많이 보지만 정성대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제가 직접 준비를 안 해봐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GPA도 많이 보고 심지어는 나이까지도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트를 알아볼 당시에는 지역 전형의 지역 고교 전형과 또 지역 대학 전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대학 전형을 노리고 간 거였는데, 현재는 이 두 전형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별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경쟁률이 좀 더 낮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으로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예비 번호가 덜 돈다는 점. 이번에 제가 지원했던 학교 중 하나인 전남대학교는 예비 1번까지 빠졌다고 해요. 지역 전형과 일반 전형 모두 다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무턱대고 경쟁률이 낮다고 지역 전형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엔 GPA인데요. GPA 같은 경우에는 저는 4.5 중에 3.58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량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GPA가 크게 상관없다고 그 말만 들어가지고 전혀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출석이랑 과제는 되게 열심히 해가고 그랬는데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학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낮에 졸리면 이제 계속 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낮 시간만 되면 계속 졸리고 졸고 이런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던지 최선을 다해서 듣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GPA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GPA가 높을수록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를 최대한 높이 맞아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양만 들어도 2학년 수료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양, 저 교양 다 들으면서 거의 학교에 있는 모든 단과대를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학과여서 자연대였는데 자연대 수업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인문대나 사범대, 농대, 생활대, 음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이해하기도 힘들고 피트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 더 잘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 피트 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과학 과목들을 들었더라면 좀 더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트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트 과목과 좀 더 연관된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토익입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피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피트 시험이 다 끝난 그 8월부터 해서 9월, 10월 면접 준비를 하는 기간까지 4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빡세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휴학하고 시험을 본 후에 점수가 239.5가 나오게 돼가지고 면접 공부를 해보고는 싶은데 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점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로 학원을 다니면서 또 학교도 다니고
토익 준비까지 병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나름대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도 겨우 15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935까지 어떻게 만들긴 했는데 바로 토익이 끝나고 피트 준비, 면접 준비, 학교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니까 진짜 이때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년에 혹시나 다시 준비를 하게 되면 이 기간에는 절대 토익 공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다시 본격적으로 학원에서 피트 준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꾸준히 3월까지 토익 준비를 해서 960을 맞게 되었습니다. 8, 9, 10월보다 훨씬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점수를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핏준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8, 9, 10월 대신에 피트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11월에서 2월까지 정도는 토익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이때 점수를 만들어 놓고 8, 9, 10월에는 면접 준비를 하기 전까지 푹 쉬었다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잘 할 수 있는데 리딩 파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감을 올리는 것, 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시험에서 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최대치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중력의 경우에는 토익 리스닝이 100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전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3일 정도까지는 엉덩이도 들썩들썩 거리고 문제 풀 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시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4일, 5일 이렇게 지나갈수록 금방 그 앉아있는 시간이 익숙해질 거고 충분히 시험장 가서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틀린 문제를 바로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는 답지를 펴놓고 본문이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들어줬어요. 틀린 부분을 들으면서 또 보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못 들어서 틀린 경우도 있지만 들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밑에 해석이 돼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해준 다음에 그 한 세트를 풀로 다시 한번 풀어주면은 다시 들었을 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귀에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자주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몰랐던 뭐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담아서 가게 되면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딩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읽어보고 말이 되는 것 같은 것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풀었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도 정말 많거든요. 9회 피트가 끝났던 그때에 학원을 다니면서 틀 같은 걸 외워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나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고 계속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비슷한 유형이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계속 외워주고 이 외워준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지게 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어를 학원 다니면서 계속 외우게 했던 그 단어들과 또 구문들 그런 것들을 핸드폰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통학을 할 때 항상 그 단어들을 외우면서 다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내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계속 보는 이런 게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암기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토익 공부를 하는 때만큼은
단어를 외우는 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트 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트 점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트 과목들은 모두 다 과학 과목이고 총 4가지 과목이 있는데 일반화학, 유기화학원, 물리, 생물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고득점을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아무리 내가 3과목을 높은 점수를 맞게 되더라도 한 과목이 폭망하게 돼버리면 표준 점수나 100분위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져요. 한 과목이라도 너무 낮은 점수를 맞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릴 수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초시생 분들께 더더욱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피트는 정말 끝까지 누가 어떻게 점수를 맞게 될지 모르는 시험이에요. 정말 모의고사를 계속 고득점을 맞아왔는데도 피트 시험 당일날 폭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고사 당일에 폭발적으로 점수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초시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의고사 점수를 다 잘 받고 본고사까지 다 잘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기출을 변형한 문제도 많고 학원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와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더 많이 풀어본 재수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가장 자신이 없었는데 5월 모의고사에서 5개를 맞아서 100분위가 5%가 나왔었어요. 그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긴 했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러느니 그 시간에 열심히 하자 생각을 해서 한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고에피트의 생물이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19개를 맞을 수가 있었고 본고사는 항상 기초를 가장 튼튼하게 다져놓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그 감을 끝까지 유지를 시켜서 폭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목마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고 공부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마구마구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